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오시고 이렇게 또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지금 잠이 그 사람의 그 생존 본능 가운데서 이 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애를 쓰고 계신데 오늘 이 우리 동계정진에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꼭 결정하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꼭 결정하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본래 법신자리라, 부처자리라, 본래 이것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파악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걸 딱 마음에 결정을 해요. 그런데 단지 무엇 때문에? 분별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도 누가 하느냐? 이 자리가 분별을 하거든. 그런데 이 한 생각을 딱 일으키는 동시에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 나이라는 동시에. 나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만 그대로라. 나라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그만 그대로라. 그런데 몸뚱이가 나 하는 순간에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 차별성이 확 벌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해서 끼어. 그 다음에 또 눈도 왔지요. 구름이 끼죠. 바람이 불죠. 근데 허공은 전혀 거기에 물들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거를 그냥 지나가게 놔주고, 미세먼지가 오면 미세먼지 오는 거 그대로 놔두고, 구름이 오면 구름이 오는 대로 놔둬. 그냥 인연에 왔다가 조건에 따라 왔다가 조건이다 하면 사라져.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구름이 오면 구름을 잡아. 미세먼지가 오면 물론 차별상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마스크도 끼고 그렇게 못하라고 해야 되죠.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 근데 분별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 실체가 없는 건 줄 알아. 그걸 알아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본래의 자리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리를 보는 것이 뭐 저기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본래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에, 그것도 내가 일으킨 생각이라, 내가 일으킨 생각인데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속에 내가 단지 들어서 그 속에 들어앉아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들어앉아 있는 거나 들어앉지 않은 거나 다 그놈이 하는 거예요. 들어앉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들어앉지 않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동계정진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본래 우리 그 보림선언 스타일로 해야죠. 허공으로서 있네다. 나는 본래 부처자리다. 법신자리다. 단지 나는 분별, 한 생각을 일으킨 분별 때문에 단지 이 분별만, 본래 이 물거품만 물인 줄 알면 그냥 그대로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나는 본래 부처자리다. 그거를 딱 결정을 하고 집으로 가십시오. 이번 동계정진 때 그것을,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더반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좀 되는데, 뚝 떨어져 가면 모순놀이 하는 사람들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거기 딸려가 버려. 내 힘이 약해서 그냥 딸려가 버려. 근데 항상 그럴 때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의심이 나도 그 의심이 변한다 할 것이다. 뭐 분별이 나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자꾸만 그거를 해서 그것을 자꾸만 분별을 바로 내려놓는. 자꾸 내려놓는. 그래서 저기 어저께다 은장도 한 자루씩 나눠드렸죠. 예, 은장도 한 자루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지혜의 은장도입니다.
자, 196쪽. 이번에는 저기 다른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읽어봐야 되나? 할 수 없네. 혜란이하고 또 저기 홍연옥 보살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아준 이 입을 빌리고 있어. 허나 이것은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는 이 입을 놀려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법신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거든. 이건 헛것이거든.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소소영령한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거든. 인연에 따라서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새 몸 받아요. 그래야 멋지단 말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몸뚱이를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 원리가 그렇다면 바람도 불다가 정지하고 꽃도 피다가 정지하고 물도 흐르다가 정지하는 거라 자꾸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헛것이 나타나 본래의 말쑥한 자리는 날래야 날 것이 없어. 이건 죽어. 현재도 죽고 있어. 그전에도 수천만 번 죽었어. 몽땅 가더라도 그림자나 한 가지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아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해요. 나중에 마지막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떻든지 관념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예. 그러니까 뭐 몸뚱이가 헛것이라고 해서 또 뭐 허무하다, 뭐 어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헛것이 나타나는 것은 본래의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모습을 굴릴 때도 좋은 인연, 좋은 조건을 주어서 좋게 굴리는 거죠. 본래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헛것이 나타나. 본래의 말쑥한 자리는 날래야 날 것이 없어. 이건 죽어. 현재도 죽고 있어. 이렇게 쭉 나가서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참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불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알려고.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알므로써 믿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 무엇을 깨닫습니까?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스스로 변하는구나.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은 벌써 없어졌구나. 그땐 다리뼈가 이만했는데 이젠 이만하구나. 신진대사가 돼서 뼈도 없어졌구나. 아 그렇구나. 이건 성품이 없구나. 이건 법칙에 의해서 차차 자라나서 나중에 늙어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로구나. 그러나 이놈을 끌고 다니는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있구나. 이것이 법신이구나. 이 법신은 모습이 없으니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도 없고 저기서 저기까지란 말도 할 수 없구나. 그만 그대로 허공 전체로구나. 우리의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 전체요. 이거 과학적 아닌가? 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여기 197쪽 한번 보십시오. 자, 깨닫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몸뚱이에 성품이 없는 걸 깨닫는단 말이죠. 몸뚱이가 성품이 없고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몸뚱이는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므로 해서 바로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는데 그때 22살 때 선생님의 법문을 들을 때는 이게 지금 79년도 법문, 79년도인가 74년도인가 그때 법문이신데 제가 견성에 대해서 요거를
지금 발췌해 난 부분, 일부분이 여기 그대로 지금 선생님 법문으로 음성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발췌를 여기 했거든요. 나중에 들으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 79년인가? 근데 그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이 몸뚱이에 대해서, 이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안 늙어봤거든. 22살 때는. 내가 늙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 사실은. 그지요? 근데 변한다는 거는 죽는 것만 변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예요.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예요. 죽는 것만 변하는 이치가 아니거든. 변하는 이치가 없으면 날 수가 없어. 일체만법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어. 변하는 이치가 아니면. 변하는 이치가 아니면요. 그래서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몸뚱이에 자체성이 없구나. 이 말인데 몸뚱이에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려면 몸뚱이가 변해서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는 걸 알아. 몸뚱이 성품이 없구나. 그러니까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구나. 눈이 보는 줄 모르구나. 귀가 듣는 줄 모르구나.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에 이어폰을 끼웠어. 그러면 이어폰은 지가 듣는 줄 모르죠. 소리를 해서 이게 증폭시켜서 내 귀로 전달을 하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귀도 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해서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참 귀가 이상하더라고요. 귀가 왜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귀가 이게 귀가 딱 잘린 사람도 있는데 귀가 잘리면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진짜 이 귀바퀴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근데 귀가 이렇게 딱 앞으로 온 사람은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린대요. 이게 아마 이렇게 딱 해서 잘 들어가나 봐. 근데 귀가 뒤로 딱 누운 사람은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지 않는데요. 그렇대요.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진짜로 그렇대요. 이게 귀가 선 사람이 있고 누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듣는 그게 틀린답니다. 소리가. 그리고 귀가 이게 귓바퀴가 딱 없어지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면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 않거든.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데서 그냥 일체만법이 벌어지거든.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순간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린다. 그냥 내가 딱 있게 되거든. 내가 있으면 네가 있어. 네가 있으면 제3자가 있어. 일체만법이 싹 벌어져 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몸뚱이는 성품이 없구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건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끌고 다니는 놈은 모습이 없는 무상인 법신인데 이 법신은 무상이니까 참 요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모습이 없다는 말인데 모습이 없다는 말이 이게 허공과 같다는 말하고 이게 통한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으니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모습이 없으니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도 없고 저기서 저기까지란 말도 할 수 없구나. 그만 그대로 허공 전체로구나. 우리의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 전체요. 이거 과학적 아닌가? 이동영 거사님 말을 너무 쉽게 하시니까 그냥 쓱 넘어가 버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과 같다는 얘기. 그래서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있으면 여기서 요만큼 저기서 이만큼 이렇게 딱 한정이 될 텐데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과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우리의 성품은 허공과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의 주인공이라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어. 내가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만 이 자리에서 부처가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짜리, 법신짜리는 모습이 없어.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의 주인공이다. 어떻게 허공의 주인공이 되나? 어떻게 허공의 주인공이 되나? 봐. 텅 비었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아는 놈이 알거든요. 아니까 이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아는 이 성품짜리가 모습이 없어. 근데 이 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고, 근데 우리가 실감이 안 와. 이게 왜 실감이 안 오느냐? 몸뚱이가 내거든. 그래서 실감이 안 와요. 실감이 안 오지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습이 없는 허공과 같은 것이 내 몸이다. 허공이 내 몸이다. 그래서 그 허공 중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 점이 참 이해하기 힘들고 실감나기 어려운 점이다. 그런데 무엇만 하면 이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허공은 우리가 지금 허공 중에 이렇게 다 있어요. 지금 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세월이 100년 후에는 다 없어지고, 지구도 46억 년이 됐지만 지구도 앞으로 꼭 없어질 날이 있겠죠. 한 100억 년이고 없어지면 지구도 없어지고 이런 모습은 다 없어져. 그런데 허공은 그대로 있거든. 허공이 그대로 있다는 말 자체가 조금 무리수이지만 허공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은 거사님, 이해가 될랑말랑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무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텅 비었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자꾸 비유를 하는 거죠. 허공에다가. 자, 허공에 구름이 가. 또 눈이 와. 바람이 불어. 미세먼지가 와. 막 비가 와. 다 오고 가고 해도 그냥 텅 빈 허공은 비가 왔다고 해서 젖지 않고, 눈이 왔다고 해도 쌓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었다고 날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과 같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본래 나는. 근데 그렇게 가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딱 저 깊은 속에 꽉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이것을 자꾸 하면 거기에 처음에 볼 때는 모습만 봐.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면 그 바탕인 허공이 드러난다. 이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아요. 자, 요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어째서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습니까? 모습이 없거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모습이 없으니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없어.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인데 어찌 중생놀이를 하겠어요. 고동이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죽 주머니에 들어앉아서 이 몸이 자꾸 변하네. 아이고 내가 늙는구나 하고 뒤바뀐 생각을 가져. 여러분들 가죽 주머니에 들어앉지 말아요. 사실 똥주머니에 들어앉아 본들 몇 푼어치 돼요. 이거 참말로 몇 푼어치 안 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 몸이 소중해 시시로 변하는 것은 모르고 만날 있는 것처럼 몸이 없어지면 죽는 거지. 나중에 가만히 보니 늙었네, 큰일 났구나, 인생은 무상하구나. 그래서 시나 짓고 글이나 쓰고 그까진 놈의 글이 어찌 한 푼어치의 가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자, 지금 이제 이 본문을 전부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몸뚱이 성품이 없다. 그죠? 몸뚱이 성품이 없다는 거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바탕으로 하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상을 낳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바로 나다. 이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는다. 그래서 가도 끝없는 허공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경전들도 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말에 걸리든지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법하시고 저렇게도 설법하시고 계속 설법을 하셔요. 지금.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내 머리에 싹 들어가 있다면은 공부를 계속 지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죽 주머니에 들어앉지 마라. 가죽 주머니에 들어앉지 마라. 가죽 주머니에만 안 들어앉으면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요. 변하기 때문에 늙는 거 아니요.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아니요. 변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 아니요. 변하기 때문에 구름이 가는 거 아니요. 구름 가는 건 좋아하고 늙는 건 왜 싫어하느냐 말이요. 꽃 피는 건 좋아하면서 늙는 건 왜 싫어하느냐 말이야. 늙어야만 다시 다른 몸을 받아 젊어 보거든. 늙을 수도 있어야 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대성은요, 차별상은 가장 큰 특징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은 상대성이 없어져 버려. 다른 말로 우리 지금 혜란이 내를 비유해야 돼. 내가 만약에 피가 가다가 심장이 딱 멈춰버려. 그럼 죽어버려요. 자꾸 심장이 움직여야 돼요. 피도 계속 돌아야 돼요. 그리고 숨도 계속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이것이 변해야지, 신진대사를 일으켜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상대성이라. 상대성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고정되어 있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게요. 상대성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성은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머물면 안 돼요. 머물 수도 없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상대성은. 자체로도 머물 수 없고 다른 것으로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성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물러 버려. 거기. 자꾸 머물러. 왜? 왜 머물까? 덕만을 보살 왜 머물고? 상대성에 왜 머물고? 진짜로 알았어. 그렇죠. 변하는 걸 몰랐어요. 가짜를 진짜로 알았어요. 가짜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자꾸 머물러요. 가짜를 가짜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짜로만 알면 된다고요. 그런데 가짜를 진짜로 자꾸 알아. 뭘 몰라서? 변하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맞서는 문제라. 늙을 수 없다면 젊을 수도 없어. 상대적으로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있지. 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죽기 때문에 나는 것이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재미가 있어. 어릴 땐 어린애로서 좋아. 젊은 땐 젊은 대로 좋아. 늙으면 늙은 대로 좋은 거라. 만약 영원히 이대로 사는 걸 좋아한다면 구름은 가다가 정지해버리고 꽃은 피다가 그만두고 물은 흐르다가 정지해버리고 우리도 손든 채로 가만히 입 벌린 채로 가만히 숟가락 든 채로 가만히 일을 하다가 가만히
변하는 도리가 상대성이거든. 이렇게 재미있는 걸 우리가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늙는다고 한탄해. 늙기 때문에 새로 젊은 걸 갖지 않나. 젊은 걸 부인하는 거나 한 가지 아니요. 사람들 미련한 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늙는 걸 축복해 줘야 돼. 아, 참 잘 늙는다. 더럽게 늙으면 안 돼. 여기 들어 앉아서 아이고 나 죽는다.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간다 하면 그게 더럽게 늙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입장에 턱 있을 때 참 멋지지. 이렇게 멋진 걸 돈으로 사 턱도 없지. 멋지게 젊고 멋지게 늙고 멋지게 죽어야 돼. 사는 맛을 알아야 돼. 예, 여기 이제 저기 참 중요한 대목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변한다고 것이다고 하니까 그것이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참말로 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떠하노? 모습을 잘 굴린다는 뜻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왜? 변하니까 젊은 것도 맛봐. 늙는 것도 맛봐. 남자도 재미를 봐. 여자도 재미를 봐. 뭐 꽃도 봐. 뭐 전부 다 또 슬픔도 맛봐. 괴로움도 맛봐. 즐거움도 맛봐. 이렇게 변하는 이치가 점점 무엇으로 가느냐? 모습을 잘 굴리는 의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변한다를 확실히 알면 모습을 잘 굴리게 되죠. 이때까지는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와야 돼. 처음에는. 왜? 너무너무 이 진짜라고 알고 있으니까. 헛것을 진짜라고 알고 있으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 자꾸 해야 돼. 그런데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변하니까 이런 변한 모습도 보이고 저런 변한 모습도 보이고 화나는 모습도 보이고 욕심내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쭉 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대성은 무엇이요? 변하고 헛것이라. 실체가 없어. 공성이라. 이것을 알았을 때 변하는 재미를 볼 수가 있다. 근데 변한다고 해서 그냥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어땠을 때? 본래 공성임을 알았을 때, 텅 빈 성품임을 알았을 때, 상대성이. 그래서 내가,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텅 빈 이 성품이 바로 내라는 걸 알았을 때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말기가 뭐 1976년도에 나온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게 그 도인은 선생님 말대로 도인은 무엇에 따라 쓴다? 자성 본능이라고 성품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옛적부터 이 새말기는 늘 새말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1976년도에 새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 부처님들 다 조사님들 다 새말기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본래 내 성품자리를 계속 쓰고 계시니까. 변하는 도리를 계속 쓰고 계시니까요. 변하는 도리를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변하는 것과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본래 그 전체성, 그 자리에서 변하는 도리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 도리에 그냥 변하는 것에 쏙 들어가 앉았다. 들어가 앉아서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멋지게 죽고 멋지게 사는 것을 압니까? 절대성 자리, 여여부동한 자리, 마음자리,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상대성을 굴려. 이거 재미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예. 절대성 자리, 본래 텅 빈 그 자리, 그 허공성 자리에 앉아서
변하는 상대성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움이 왔어요. 괴로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괴로움에서 그 괴로움을 일단 받아야 되겠죠. 왜? 내가 인을 지어놨으니까, 인을 지었으니까 그 과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괴로움을 지었으니까 내가 그대로 수용을 해버리면 그 인이 좋은 과로 나타나. 그런데 그 괴로움을 갖다가 말이 좀 그래서 그런데 막 발악을 해. 안 하려고. 내가 왜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그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암이 걸린 사람이 5단계를 이렇게 간다고 이게 나왔는데 처음에 암이다 이러니까 머리가 휘앙 이래요. 암이 굉장히 이제 그 정보가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암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머리가 하얘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 양반하고 같이 무령거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무령거사님은 이제 의사 선생님 말을 다 전부 다 이제 이걸 기록을 했어요. 말씀하신 걸.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딱 얘기를 하니까 무령거사님하고 내하고 얘기가 틀리는 거야. 근데 무령거사님은 딱 적어놨어. 그래도 내가 못 믿겠어. 내가 들은 거를 더 신임을 하니까. 그래갖고 둘이서 다시 갔다니까요. 병원에. 다시 가서 예약을 해서 다시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참 얼마나 내가 바쁘고 고생을 많이 했노 이러면서 살짝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오는 거야. 그게 누구나 다 그런가 봐요. 탁 일어나는 동시에 아이고 이거 변하고 할 것인데 이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랬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으면 암이 걸릴 만한 짓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지금 유전적으로 유전 인자가 많든지 안 그러면은 또 생활 습관이나 감정 변화가 그걸 별로 탐탁치 않아서 그런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암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암이 걸린 거를 그 결과로서 받아들인다 이거죠. 결과로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암이니까 그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바꿔야 되겠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은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거 수술도 해서 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인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그거를 이미 걸린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 내가 분노를 표출하거나 막 다른 사람은 니 탓이다 이렇게 하면은 일이 자꾸 꼬여. 그죠? 세상에 너무 탓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그지? 너무 탓은 없습니다. 전부 내 탓이에요. 전부 내 탓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갑상선 암 걸리면서 진짜 딱 그 순간에 가니까 이게 좀 싹 올라오더라고. 이게 본전 생각이 확 나는 거야.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으면 안 이럴 건데 이런 본전 생각이 확 나더라고. 본전 해봐요. 별 볼 일도 없는 본전이면서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당하니까. 그래서 변한다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변한다의 속에는 정말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 포함이 돼요. 공리가 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텅 비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과 법칙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한다는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성 자리, 여여부동한 자리, 마음 자리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상대성을 굴려. 이것이 바로 새말기입니다.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듣고 말하는 것이 둘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듣는 그 자체, 말하는 그 자체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하고 얘기해도 재미가 나. 나는 절대성 자리에 있어.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사는 맛이 있잖아. 알아야 맛이 있지 모르고 어떻게 맛이 있겠는가. 모르고 사는 맛이란 전부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거든. 절대성 자리 놓치지 않아야 해. 당장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해. 놓치지 않는 자리를 딱 알아야 사는 맛이 있지. 그걸 모르고 이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내다라고 하니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네가 있으면 제3자가 있어. 제3자가 있으면 하늘과 땅이 그대로 나타나. 이것이 전부 하나의 도깨비 장난인데 도깨비 장난하는 데 들어앉아서 꼼짝달싹 못해. 이거 무슨 맛이 있느냐 말이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면 사는 맛이 나. 나중에 이것을 버릴 때는 죽는 멋이 있어. 멋지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법을 듣는 것은 멋지게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인데 그만 깜빡 잊어버렸어.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선원의 도반들이 친구나 일반 이웃이나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나가 보면 상당히 좀 내가 저 사람들하고 상당히 조금 좀 달라져 있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조금 달라져 있다. 왜냐면은 가만히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모순놀이 얘기만 하거든요. 사실은. 그 속에서 아웅다웅 난리란 말이죠. 근데 저거를 저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그냥 얼마든지 이렇게 화해를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참 많이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불송에 보면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장의 마음이라는 거는 바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를 당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를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몸뚱이가 내라고 하는 동시에 그냥 일체 마음법이 벌어져 버려요.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실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될 거예요. 그냥 보게 될 거예요. 색신과 법신을 따로 안 보는 그 순간까지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밥 먹고 말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 당장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 놓치지 않는 자리를 딱 알아야 사는 맛이 있지. 이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내다라고 하니 네가 있고 네가 있으면 제3자가 있어. 제3자가 있으면 하늘과 땅이 그대로 나타나. 이것이 전부 하나의 도깨비 장난인데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인 걸 그만 깜빡 잊어버렸어. 이 보림상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여기 보림상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보림상관에 대해서 답을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동계학예 정진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적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불거불내쳐.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는 자리라는 뜻이. 오고 가면 없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늘 하고 있죠. 법신 자리는 오고 가는 것이 없어. 왜? 모습이 없어서. 지금 그 말이죠. 불거불내쳐. 우리 지금 공부하면 보림상관을 다 적어낼 수 있어. 생자하물 멸장. 오고 가는 것이 없는데 나는 것은 뭐고 없어지는 것은 뭐냐. 가는 것은 뭐냐. 이 말. 그러니까 오는 것은 뭐고 가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항상 당신 답을 항상 내놓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른 분들은 잘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태산이 괄목례하고
녹수가 음이거든. 태산이 눈을 크게 떠서 오고 녹수가 귀를 막고 간다. 이렇게 답을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심의 무법처.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어.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다고 배우고 있죠. 그냥 텅 빈 허공 하나뿐이라.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라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심이라는 것은 허공과 똑같은 얘기. 지도리라는 뜻이에요. 예, 지도리 외에 다른 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미자함을 오자함을 미한 거는 뭐고 깨달은 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 소소영영한 자리거든. 그런데 미자함을 오자함을이라 미한 거는 뭐고 중생이 왜 생겼고 부처는 왜 생겼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고로 초자청 옛 길에 풀이 스스로 풀어졌으니 정사 구분련 옳음과 발음은 옳음과 사tem을 둘 다 쓰지 않는다. 둘 다 쓰지 않는다. 우리 이것도 잘 배우고 있죠. 선이다 악이다, 박다 어둡다. 이것의 앞소시. 그걸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인하 개공처.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너로 해석을 합니다. 인하 개공처. 너와 내가 전부 비었어. 모두 다 비었어. 너와 내가 비었어 지금. 그런데 말하는 놈은 뭐고 듣는 놈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인하계공처. 너와 내가 다 비었는데 말하는 놈은 뭐고 듣는 놈은 뭐냐. 그렇게 하니까 양론 금일사. 만약에 오늘 일을 논하면 홀망 구시인. 홀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요. 옛 때의 사람을 잊어버린다. 오늘 일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논하면 옛 때 사람은 잊어버린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요게 보림상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할 때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다 적어내고 또 선생님이 내신 화두를 한 2개쯤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그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림상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글귀입니다. 이게. 보림상관? 나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모습공식. 모습이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모습을 잘 그리자. 지도리 공식.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이 하나리, 지도리가 하나다.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열심히 꾸준히 그걸로 정진을 하셔서 모습에 머물지만 않으면 분별만 놓으면 바로 그 자리다. 그 자리가 드러난다. 이걸 꼭 믿으십시오. 꼭 믿고 그냥 꾸준히 하십시오. 자, 오늘 지금 이만하겠습니다.